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것이 찬란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뒤에 어떤 교육적 비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오징어 게임은 매우 히트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히트를 했냐면 넷플릭스가 현재 83개국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83개국 전체에서 1등을 기록을 했고요. 넷플릭스 공식 기록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흥행 순위 10위 안에 들었고 비영어권 중에서 1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시는요, 배우 정호연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입니다. 이분은 오징어 게임 내에서 새벽이라는 인물로 연기를 했는데요. 이분의 인스타 팔로워는요, 오징어 게임 전에는 40만 명이었는데요, 현재는 1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여배우 중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제일 많았던 2위는 송혜교로 1200만 명이었고요. 기존의 1위는 이성경 씨로 1300만 명이었는데 이 두 명을 정호연 씨가 500만 명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육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흥행한 오징어 게임의 각본은요, 2008년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은요, 무려 13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징어 게임의 감독인 황동혁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1971년생, 현재로 50세이고요. 서울대학교 신방과를 졸업한 분입니다. 이분의 데뷔작은 2007년 마이 파더로 김영철님과 다니엘 헤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해진 건 2011년 도간이라는 영화 때문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광주 인화학교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영화로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가니도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 밝은 영화 수상한 그녀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866만 명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남한산성, 그리고 2020년 도글이란 영화를 제작했는데 도글은 90만 명으로 흥행에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오징어 게임으로 초흥행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감독님의 데뷔가 2007년이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데뷔를 하자마자 생각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이게 초기에는 1000명이 참여를 해서 상금 100억을 만드는 게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13년이 지나니까 그 100억의 액수가 작아져서 456억으로 설정을 했고 사람 한 명당 1억으로 책정하는 시나리오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공유하고 이정재가 만날 때요, 원래 실뜨기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실뜨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변경을 했고요. 중간에 공기놀이나 줄넘기 같은 걸 삽입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도 같은 이유로 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이 시나리오가 2008년에 그냥 만들어져서 13년 동안 잠을 자다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중간에도 이 시나리오를 영화하기 위해 감독님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을 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 정도 긴 기간이 없었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이 지금처럼 완성도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그 성과가 지금 바로 나오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하고도 성과가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황동혁 감독님도 이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가 10년 넘게 묵혀있는 동안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2021년에 영화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성과가 났을 때 기존에 있던 작품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에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것이 찬란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소름이 돋는 얘기인데요. 제가 황동혁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13년 뒤에 방영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 방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SBS, KBS, MBC 셋 중에 하나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문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의 방송 기준은 넷플릭스보다는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님이 의도하고 있는 자신의 의미를 모두 다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방송이 됐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상파 방송이면 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넷플릭스가 흥행을 하고 그 넷플릭스에 입점을 함으로써 83개국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요, 199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전 세계 가입자가 1억 명에 도달할 때가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도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플랫폼이 깔리고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방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고 나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유의미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10년이 넘는 시절 동안 지상파에서 거절을 당했던 것이 이 황동혁 감독님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참 소름 돋지 않나요? 그 사람을 괴롭혔던 가장 큰 불행이 지금 와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요,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잘하는 학생을 선호하죠. 물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오히려 처음에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성적이 나쁘다가 급상승한 학생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문제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모두 긴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문제점이 해결이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탄탄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성과가 지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좋고 나쁨의 성과가 몇 년 뒤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못하면 좀 더 고생을 하겠지만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극단적인 예시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쁜 결과가 미래의 큰 축복으로 전환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이 오징어 게임으로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감독님이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찍으면서요, 치아가 6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영화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즌2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시즌2가 끝나면 틀니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인터뷰에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와 우리 학생들이 빨리 성공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 빨리 성공을 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요, 내 노력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성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노력의 의미와 성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뒤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지금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 발휘된 빛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축척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